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전남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옆에 가셔가지고요. 양손으로 해주세요. 양손으로. 여기 앞에 한번 봐주시고. 앞에 봐주시고. 옆으로 치셔서 연령 봐주세요. 우리 이 자리에서 공약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는 뭐 여기 과거에 근무도 했었고 또 이 지역을 구석구석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 둘러봤고, 뭐 오래전부터 제가 이 지역에 친구도 많고, 그래서 뭐 저한테는 호남이라는 게 뭐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늘 제가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SNS에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냐면 1998년 10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오부치 당시 이제 총리죠. 그 사람 일본을 도쿄를 방문해서 같이 만나서 협의하고 공동 선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문이고요. 여기에 11개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매년 1회 이상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대북 정책을 공조하겠다,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겠다, 이런 5개 분야의 11개 조항이고 43개 항목이 또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본 문화를 우리가 수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일본 문화 수입이 그렇죠.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일본 노래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게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두 분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좀 미래지향적인 선언을 했던 그런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꼬여있는 우리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요, 어제 오후에 보였던 행보 중에 단연 관심을 끌었던 행보는 바로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을 잠시 보시죠.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하는 윤석열을 돌아가라! 여보세요. 어디를 들어가?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오늘 이 순간 사과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처받으신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잠시 보셨듯이 윤석열 후보의 참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때문에 걷다 서다를 반복한 끝에 결국 추모탑 재단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모광장에서 묵념을 하는 것으로 이 사과를 대신했는데요.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 밟고 지나갔던 전두환 비석이 있는 구묘역은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후보의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발언, 그 수위가 어땠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것과 비교를 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뭐 이준석 대표도 저의 생각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제 사과의 내용이나 형식 같은 것들은 그래도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상을 더 어떻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어제 보셨던 것처럼 또 윤석열 후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은 이해가 되고요. 근데 다만 아까 윤석열 후보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게 한 번 호남에 가서 저기서 한번 사과문 낭독하고 땡 이러면
사실 그거는 오히려 호남 분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어떻게 호남의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래서 호남 분들도 소위 이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화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 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자작극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분양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 정치적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저는 쇼 안 합니다.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쇼는 안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 들으셨죠. 윤 후보 방문 이후에도 정치적 쇼다라는 여권의 비판은 계속 이어졌고요. 물론 사과가 일방적이었다, 광주 시민단체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원래 본인의 입장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어제 사과가 정말 진정성 있게 느껴지려면 아까 백성문 변호사도 언급하신 것처럼 앞으로 공약과 정책이 더 구체화되고 진심이 느껴지는 무언가의 추가, 반복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일단 저 형식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 앞으로 네. 공약과 정책은 앞으로를 지켜보면 되는데 왜 저거 자체를 가지고 쇼다, 가짜다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매몰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공약이나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건데 지금은 이제 3.1운동이랑 4.19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과의 협조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진상규명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노력에 사실 방해한 적은 없었고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같이 협의를 해서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걸 앞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밝히면 되는 거고 네. 5.18 관련해서 망언자에 대한 어떤 뭐 당내 공천이라든지 징계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지금은 이준석 대표의 권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후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과연 광주 민심이 진짜 용서를 하느냐 여부겠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오후에는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